취미 하나쯤 갖고 싶은데 주변에서 많이들 하는 독서, 골프, 영화 감상 그런 것들 찾아보고 들어봐도 흥미가 안 생기고 좀 더 색다른 거 없나 싶으시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색 취미 탑 10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실내 클라이밍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취미죠. 손잡이나 페인홈을 잡고 인공 암벽을 오르는 스포츠입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근육과 관절을 생각보다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의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발판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과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당기고 밀고 들어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이 향상되고 클라이밍 과정 내내 매달려서 지속적인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러닝머신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란 사실. 맨손으로 목표점에 등반했을 때의 정복감과 성취감이 클라이밍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인기에 힘입어 실내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진 데다 대부분 일일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변 클라이밍장을 찾아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유화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미술관에서 만나는 작품들 중에는 유화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유화를 직접 그려보신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수채화는 한 번쯤 그려보셨을 텐데 말이죠. 그럴 때 나도 유화 한번 그려보고 싶다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유화는 기름으로 갠 물감을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냄새도 나고 느리게 건조되다 보니 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느리게 건조된다는 것이 유화의 장점입니다. 느리게 건조되기 때문에 색이 섞이면서 오묘한 느낌을 낼 수 있고 그림임에도 텍스처를 표현하기 좋기 때문이죠. 또 느리게 건조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충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학원에서 유화를 배우시면서 저희 집 해바라기를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유화를 그리는 취미가 집안의 인테리어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작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해도 너무 좋겠죠? 혹시 학원을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DIY 유화 그리기 세트를 먼저 도전해보세요. 빈 캔버스를 채우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원하는 그림을 선택해서 번호에 맞게 색칠하는 쉬운 버전도 있으니 그런 걸로 먼저 맛보기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공예류 취미를 한꺼번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토퍼아트, 위빙공예, 그릇 만들기, 유리공예, 가죽공예입니다. 토퍼는 요즘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벤트 용품이죠. 케이크 위에 꽂기도 하고 여행 갔을 때 들고 찍기도 하고 그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토퍼아트는 그런 토퍼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내가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취미로 토퍼아트는 어떨까요? 요즘은 토퍼 만들기를 온라인으로 가르쳐주는 곳들이 많고 토퍼를 커팅할 때도 커팅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재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또 종이값 말고는 따로 재료비가 들지 않다 보니 마진율이 높아서 취미로 하다가 부업으로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위빙공예는 가로와 세로로 실을 교차시켜 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예인데요. 틀을 사용한다는 것이 뜨개질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코스터부터 테피스트리, 웰행잉, 가랜드까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고 집콕해서 즐기기 좋은 취미이기 때문에 집콕하면서 손재주를 발휘할 취미를 찾고 계셨다면 위빙공예도 좋을 것 같아요.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지는 그릇들 속에서 내 맘에 쏙 드는 게 없었다 하신다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그릇 만들기는 어떠신가요? 식사 때마다 내가 만든 그릇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뿌듯함도 남다르겠죠? 요즘은 주변에 도자기 공방이 많이 생기는 추세고 공방마다 대부분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의 공방을 찾으신 후 그릇 만들기를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리공예라고 하면 유리를 불에 달궈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연마하는 것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유리공예는 스테인드 글라스 공예입니다. 다양한 색상의 유리 조각들을 잘라서 납땜으로 이어붙여 작품을 만드는 공예인데요. 유리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같은 디자인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고 만든 물건들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입니다.
선캐쳐나 스탠드 조명 정도는 원데이 클래스로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리 작업에 흥미가 간다 하신다면 유리공예 한번 도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죽공예는 말 그대로 가죽을 이용해 여러 작품을 만드는 공예인데요. 가죽공예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실용성이죠. 내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만든 나만의 물건을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가죽을 사용하다 보니 재료비는 다른 공예들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입니다. 물론 가죽은 부위와 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가죽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요.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식물의 섬유질, 버섯의 균사체 등을 가공해서 만든 비건 가죽도 있으니까요. 미리 겁먹지 마시고 가죽 공예에 대해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예를 취미로 가지면 몰입하기 좋고 취미가 부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취미와 부업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예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미는 술과 관련된 취미입니다. 바로 칵테일과 위스키인데요. 나는 인싸라서 집콕보다는 사람들을 만나는 편이 좋고 술도 술자리도 좋아한다 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취미입니다. 칵테일은 정말 종류가 많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면서 나의 칵테일 취향을 찾을 수도 있고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도 있으니 술자리에서 인싸되기 딱 좋은 취미입니다. 위스키는 오히려 혼자 즐기는 분들이 많은 취미인데요. 예전에는 남자분들이 주로 즐기는 편이었다면 요즘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MZ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위스키는 보리를 발효시켜서 증류를 하고 오크통에 숙성을 시키는 술인데요. 혹시 하이볼 들어보셨나요? 하이볼도 위스키로 만드는 칵테일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요즘 주변에서 위스키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위스키는 제품마다 다른 맛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브랜드뿐 아니라 어떤 오크통에 숙성되었는지에 따라 맛이 모두 다르고 제조 국가나 사용한 재료에 따라 스카치 위스키, 버번 위스키 등 이름과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조주기능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술, 커피, 음료류, 차류 등에 대한 재료 및 제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칵테일을 조주하고 호텔과 외식업체의 주장관리, 고객관리, 고객 서비스, 경영관리, 케이터링 등의 업무 수행에 연관된 자격증인데요. 쉽게 말하면 바텐더 자격증입니다. 무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라는 사실. 술이 너무 좋다, 술에 대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조주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소중한 것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취미로서 적당히 즐기시길 바랄게요. 다섯 번째는 롱보드입니다. 스케이트보드 중에서 데크가 긴 형태인 보드를 롱보드라고 부르는데요. 한때 공중파 광고에도 롱보드 여신이 등장해서 핫했던 적이 있었죠. 롱보드는 다른 보드보다 발판이 넓어서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고 스텝을 밟을 수 있는 댄싱도 가능해서 타는 모습을 보다 보면 춤을 추듯 스텝을 밟으며 바람을 가르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 보니 나도 한 번쯤 타보고 싶다 이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균형을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하체 근육, 균형 감각, 집중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면 탈수록 도전 욕구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유튜브에 관련 영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롱보드 하나만 있으면 독학으로도 즐기기가 가능합니다. 익숙해지면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으니 롱보드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는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칼리그라피아에서 유래한 말로 손글씨를 통해 피어내는 시각 예술인데요. 광고, 책 표지, 영화 포스터, 제품 디자인까지 쓰이는 곳이 무궁무진하죠. 글의 분위기를 살리며 그 의미를 증폭해서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캘리그라피는 펜의 종류에 따라 글씨의 기울기, 흘림, 크기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서 나의 개성을 살리기에도 좋은 취미입니다. 첫 시작으로는 보통 붓펜을 권하는데요. 붓펜과 캘리그라피용 종이만 있으면 바로 도전해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나의 개성을 살려 캘리그라피를 하다 보면 제품 제작, 강의 등 작업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확장 가능성 또한 넓죠. 온라인 강의도 많지만 캘리그라피와 관련된 책들도 많으니까 손글씨 쓰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캘리그라피를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7번째는 운동도 싫고 뭘 만드는 것도 싫다.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디제잉입니다. 재밌어 보이긴 했는데 방법도 어렵고 장비도 비쌀 것 같아서 시작할 엄두가 안 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저렴한 장비들도 있고 디제잉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디제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비부터 덜컥 사시지 마시고요. 먼저 디제잉 레슨을 받아보면서 디제잉을 경험해 보신 후에 장비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축제나 행사에서 DJ가 하는 디제잉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혼자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타인과 함께 들으며 선곡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게끔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디제잉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평소 음악을 즐겨 들으면서 선곡에 좀 자신 있다 하는 분이셨다면 취미로 디제잉 어떨까요? 8번째는 서핑입니다.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사시사철 좋은 파도가 있는 해변에서 성행한 스포츠인데요. 요즘은 서핑 문화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세계 어느 해변에서나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도가 괜찮은 해수욕장 근처라면 서핑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서핑복과 서핑보드를 대여해주면서 강습을 해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일일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파도를 타기 위해 팔다리를 휘젓고 보드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코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파도를 타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경험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집중하지 않고서는 서핑보드 위에 올라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나 걱정들을 잠시 잊어버리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서핑에 흥미가 가실 것 같아요. 9번째는 컬러링입니다. 혹시 컬러 테라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색깔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컬러 테라피 중에서도 접하기 쉬운 것이 바로 컬러링입니다. 특히 컬러링 북이 가장 접하기 쉽죠. 밑그림에 색을 칠하는 것 뿐이니까 지루하고 단조로울 것 같다고요? 컬러링 북은 우리가 어릴 때 하던 색칠하기와 다르게 밑그림이 정교하고 섬세한 데다 난이도가 높은 그림들이 많아서 오로지 색칠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몰입할 때는 잡생각 없이 머릿속이 개운해지잖아요. 그래서 컬러링북을 하다 보면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를 잊고 평온한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컬러링북에는 정답이 없고 누구한테 꼭 보여주기 위한 작업도 아니라서 부담 없이 온전히 나만의 색깔로 나만의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색연필과 컬러링뿐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힐링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언제 어디서나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계셨다면 컬러링 어떨까요? 10번째는 승마입니다. 승마는 유럽 귀족들이 주로 즐기면서 발전해온 스포츠인데요. 요즘에는 승마장과 다양한 승마 체험이 많아져서 귀족이 아니라도 큰 부담 없이 승마를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말 위에 타고 있는 건데 운동이 되겠냐고요? 승마를 한 번이라도 체험해보신 분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자세를 유지하며 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운동이 된다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승마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신체를 바르게 교정하고 근력, 유연성, 인내심 등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데요. 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다 보니 동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기술을 습득해 나가면서 성취감과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넓은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을 느끼기에도 좋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에 아주 좋은 취미입니다. 말 타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던 분들이라면 승마를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색 취미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흥미가 가는 취미 있으셨나요? 취미 자체가 여가 시간을 더 알차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가는 취미가 있으셨다면 영상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